지난 한 주간 정치권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인물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1년 만에 방한한 반 총장은 대선 출마를 강하게 시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는데요. 여야 정치권도 들썩였습니다. 지난 25일 제주에 도착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첫 일정인 관훈클럽 간담회에 참석해 퇴임 이후 거취에 대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물론 제가 돌아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 그런 데 대해서는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는 내년 1월 1일 한국 사람으로 돌아온다면서 10년간 사무총장을 했으니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결심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대권 도전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한 걸로 풀이됐습니다. 반 총장은 또 대한민국이 너무 분열돼 있다며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반 총장의 이날 발언에 정치권은 요동쳤습니다. 여권에선 반기문 총장이 사실상 새누리당 후보로 대선에 나서겠다고 시사한 것으로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대선 주자의 인물난을 좀 겪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공적인 어떤 의식이라든가 훈련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반면 야권은 견제에 나섰습니다. 유엔 총장 임기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강한 톤의 대권 출마 시사를 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반 총장이 대권 도전 시사 발언까지 하면서 나라가 어수선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반 총장의 발언으로 잠룡들 사이의 경쟁이 불붙는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반 총장은 모레까지 경기 일산과 경북 안동, 경주를 찾는 것을 비롯한 국내 일정을 소화한 뒤 뉴욕으로 출국합니다. 새누리당은 총선 패배로 긴 후유증을 알아왔는데요. 지난 24일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의원이 긴급 회동을 갖고 당 수습책을 논의했습니다. 세 사람은 현재의 집단 지도체제를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비대위와 혁신위를 통합하고 혁신 비대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혁신 비대위원장으로는 법무부 차관과 헌법재판관을 지낸 김희옥 전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장이 내정됐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혁신, 쇄신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소임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사람의 회동을 놓고선 내분 수습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평가와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계파 수장들 간에 밀실 합의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엇갈렸습니다. 지난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7주기 추도식이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렸습니다. 3,000명 넘는 인파가 몰린 가운데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당 지도부와 당선인들이 대거 집결했고 새누리 정진석 원내대표와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도 참석했습니다. 생각을 같이 했던 달리했던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대통령은 큰 역사고 큰 의미입니다. 평생 동안 몸바쳐서 노력하신 우리 정치의 망국적인 지역구도 타파, 친노 세력과 결별하고 국민의당을 만든 안철수 대표는 친노 측의 거부감을 의식한 듯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높은 평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득권 정치에 도전을 시작한 분입니다. 새 시대의 선구자로 역사에서 자리매김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추모객은 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를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어 닷새 만에 봉화마을 추도식에서 만난 두 야당은 추모 전국 속에서도 주도권 경쟁을 이어간 셈입니다. SBS 강청원입니다.